아그리마이신. 와, 마이신이 소염제잖아. 농작물들에게 먹이는 마이신이라는 거. 이름 잘 짓네, 여기.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경농은 비료나 종자까지 다 한다면 성보화학은 농약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농약이 또 뭐뭐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파보자는 겁니다. 성보화학 자체를 기업 분석하면서 이 부분 시장 규모도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에서 식물 키우는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니까요. 농약에 대해서 알긴 아셔야 돼. 그니까 전문적인 농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어쩔 때 어떤 살충제 쓰고 이런 것도 참고로 성보화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 농약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성보화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은 제일 많이 판매하는 거 제초제예요. 바스타로 유명한 이 제초제는 사실 순수 바스타는 사실 외국 회사에서 수입해옵니다. 이게 호주의 어떤 회사의 약이어가지고 수입을 해와서 파는 거고, 우리나라 농약회사 다 순수 농약은 외국 회사에 의존해요. 배합을 좀 달리할 뿐이지. 그래도 배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외국의 해충이랑 우리나라 해충이 다르잖아요. 치명성은 줄이면서 딱 그 벌레만 죽일 수 있게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도 농약회사의 경쟁력이지 않나 싶은데, 네. 여기가 농약에서 주 매출을 내오긴 하는데 최근에 2021년, 2022년부터 또 자회사가 새로운 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하는지도 볼 겁니다. 살충제,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는 거예요. 살균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죽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균제로 유명한 거는 탄저병. 탄저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탄저병도 고추 곰팡이 쓸어서 이제 비틀어지는 그런 게 뭐 탄저병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런 거는 살균제 쓰는 거고, 살충제는 나방벌레 이런 거 죽일 때 살충제 씁니다. 나방벌레 같은 게 이제 애벌레거든요. 애벌레 같은 거는 이제 배춧잎 갉아먹어서 구멍 나게 만들고 그런 애들 죽여야죠. 응애 같은 거 살충제 안 쓰고 그냥 냅두면은 이파리가 하얘져요. 하얀 곰팡이 같이 피어요. 근데 응애 같은 게 좀 과수작물 있잖아요. 사과, 배 뭐 이런 이파리에도 응애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제초제는 잡초 제거해주는 건데 제초제도 또 종류가 나뉩니다. 이런 농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들 혹시 이런 농약 접해보신 분 있나? 바스타랑 풀샵 보면 비선택성 제초제로 나오잖아요.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어요. 비선택성은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썩은 병이라는 것도 이거는 모든 작물에게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예방용으로 해비치라는 거 뿌린다 합니다. 자, 고추 농사에 쓰이는, 예전에 집에서 키우다가 시들어서, 왜냐면 농약 쓰는 방법 몰라가지고 학교 숙제로 고추 모종 사다 키웠는데 시들어 죽었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고추 농사 쉽지 않구나를 느꼈는데, 그 대표적으로 탄저병 같은 거는 비를 맞으면 생긴대요. 비를 맞으면 탄저균이 잘 들어오나 봐요. 근데 고추 농사 웬만하면 하우스 안에다 심는데요. 네. 하우스 안에다 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습기가 생기면 탄저병에 취약한가 봐. 그래서 하우스를 쓰는 고추 농사에서도 좀 예방용으로 뿌리는 거 탄프로라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나는 예방용이기도 하고 탄저균에 좀 감염됐을 때 치료용 같이 쓸 수 있는 거라 하는데, 바스타라는 건 제초제예요. 모든 작물을 다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죠. 그래서 농작물 심기 전에 일단 뭐 풀밭에 너무 잡초 많이 나 있으면 일단 바스타 뿌리고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잡초 뿌리까지 다 죽이는 걸로 좀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글루포시네이트, 이게 아까 바스타 같은 제초제에 쓰이는 대표 성분이에요. 이 성분 자체가 2021년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 이후로 내리는데, 이제 성보학의 영업팀 인터뷰 영상 이런 거 봤을 때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이미 2021년에 올랐는데 가격 인상은 사후적으로 하는, 왜냐면 원재료를 수입해오는 거랑 또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거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재료 오른 가격이 있으면은 가격 인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화학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눌릴 때는 가격 인하를 안 하니까 그 사이에 남겨먹는 마진이 크지 않을까, 그거 노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쟁력도 봤을 때 살균제 시장은 연평균 3%씩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제초제 시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보학이 제초제는 많이 파는데, 근데 앞으로 살균제 더 많이 팔면 실적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보학은 뭐 수출은 안 해요. 국내 내수용이에요. 국내 웬만한 농약사에 다 납품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가보면은 농약사로 끝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가서 영업팀 직원분이 영업하시더라고요. 이 살균제 대표 제품들 보면 이게 다 쓰임이 다르죠. 곰팡이병 예방용으로 뿌리는 살균제도 있고, 또 수압 분석이라고 이거 경영학에서 SWOT 분석을 또 합니다. 이런 거 뭐 IR 자료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면 IR 자료가 안 나와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뭐 시총 규모치고는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스트렝스 강점은 62년 노하우 기반 농약 사업이 한 1960년 했는데 서울 농약으로 시작했다가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되게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농약 사업 한지.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 회사 보면 이제 농약 연구팀에서 작물이랑 벌레 가둬놓고 그 농약을 쓸 때 이 벌레들이 다 죽는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친환경이나 기능성 제품군 개발 기술 여부. 그러니까 여기 연구팀이 있어요. 앞으로 뭐 시장 기회가 또 어디서 열릴 거냐, 어퍼튜니티 기회 보면은 농업 관련 최종 소비재.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농약 안 쓰고 못 빼기니까요. 그렇지만 테니스 어떤 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냐. 원재료가 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실제로 농약 하나 만들 때 제품의 70%를 수입 원제품에 의존한다 합니다. 농약 회사들 다 그럴 거예요. 계절적 영향 받는 매출 구조. 이것도 1분기에 계약을 하고 2분기에 주문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1, 2분기에 실제로 재무가 높게 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 비해서. 스트레스, 위험. 그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그러니까 환경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뭐 살충제, 살균제에 대해서 유해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이 더 저는 살균제, 살충제를 써서 기생충 알이라도 다 죽여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상기후,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에 대한 수요 변동도 크다.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 때문에 생산량 줄어들면 그때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또 보면은 국내 농업용 살충제 시장 규모, 살충제보다 살균제가 시장 규모 확실히 느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죽이는 시장 규모 확실히 늘고, 살균제로는 아까 이제 캡처해놓은 이런 것도 있고, 뭐 탄저병 치료제로 고추 농사에 쓰이는 탄프로, 포르투나도 이것도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살균제로 아까 탄프로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애니탄, 선두주자? 이름이 선두주자야? 아그리마이신. 와, 마이신이 소염제잖아. 농작물들에게 먹이는 마이신이라는 거. 이름 잘 짓네 여기. 성보학이 경농이나 동방아그로에 비해서 시총은 작아요. 그치만 경농이나 동방아그로는 비료도 하고 경농은 종자까지 하니까 성보학은 거의 농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료에 관심 있으시면 뭐 경농이나 동방아그로를 살펴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농약만 하는데 보고 싶다면 성보화학인 거고, 여기가 농약도 농약이지만 자회사가 최근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다. 자, 이런 것도 살충제 제품군인데요. 세피나라는 건 이제 진딧물한테 주는 약입니다. 진딧물 생길 때. 그리고 에스페로, 슈페리온, 카스키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지만 나방 종류에 따라서 또 쓰는 게 다르대요. 또 응애 같은 거는 이제 카스케이드 써야겠네요. 응애 생길 때. 응애라는 것도 이게 진짜 완전 먼지 같아가지고 거의 보이지도 않는 벌레 있어요. 엄청 크기 작은. 근데 걔네들이 위력이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 이파리에서 계속 기생하다 보면 이파리 하얗게 만들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IR 자료 이런 것까지 다 직원 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봉도 나와 있어요. 1인당 연봉 동산업군에서 연봉 6천만 원대인데 와 7천만 원대 이게 업계에서 대우를 잘해주네요. 이런 건 되게 좋다고 봐요. 저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키운다면 직원한테 동종업계 급여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을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평균 근속 연수도 높네요. 10년 이상 일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오래 일하고 퇴사율이 낮은 것도 저는 그것도 기업한테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자주 바뀌면 위에서 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고 효율이 떨어지죠. 또 종속회사로 위드아그로가 있어요. 위드아그로에서 뭐 하냐? 스마트팜 하더라고요. 이게 뭐 경농도 스마트팜은 할 텐데 일단 여기서 하는 스마트팜은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뜬 뉴스입니다. 2달 전에 뜬 뉴스인데 경기도 여주에도 4,000평 넘는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이미 스마트팜이 존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성보학의 스마트팜 사진이고요. 위드하그로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어서 그 자회사의 재무의 90%는 성보학의 재무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자체 보유한 샐러드 카페 유닛이 있고요. 스마트팜 레스토랑 사생연이라는 데가 서울에 있어. 압구정 연희동 이런 데 있어요. 서울 살았으면 가봤을 텐데. 서울 구경할 때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위드 아그로는 2020년에 설립된 거고 이미 이쪽 유닛이랑 레스토랑 사생연인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내년 2월부터 작물 제대로 재배해서 지금 작물 재배하는 건 좀 약간 파일럿 농장 정도로 좀 조그만한데 이제 농장이 완공되면 그때는 좀 유통할 목적으로 작물 재배할 것 같습니다. 유닛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팜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경하는 맛에 가는 거죠. 유닛의 팜, 유닛 카페 안에서 기르는 이 작물이 유닛의 샐러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스마트팜 레스토랑 사생연이라고 이거는 연희동에 있어요. 이쪽이 스마트팜 온실이더라고요. 여기에 페퍼민트, 애플민트 또 여러 가지 꽃들 재배되고 이게 또 여기에 음식에 들어가는 작물들이라 합니다. 스마트팜 재배 작물로 요리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이거 블로그 검색해보면은 사진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윤장섭 명예회장 이분이 잘 일구신 거죠. 50년대, 60년대 때부터. 그때 재산들도 특히 토지 투자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진짜 시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게 많은, 현금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윤경립 유아증권 회장 이분은 윤장섭님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 윤재천님 이분이 성보학 사장이셨다가 윤정선님이 2016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 아무튼 이 윤장섭님은 황해도 개성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6.25 이후에 내려오셔서 서울 지역에서 장사하신 거죠. 그리고 성보 실업을 57년에 창립을 한 거고 61년에 농약 전문 회사를 설립을 했던 거고요. 62년에는 유아증권을 창업했고 유아증권은 셋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윤정섭님 이분이 성보학 운영도 하셨지만 약간 부업 형식으로 문화재 수집도 하셨거든요. 1971년부터. 그래서 문화재 재단도 만들고 그 재단에서 또 문화재를 관리하다가 지금 그게 호림 박물관으로 지금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정선님이 50년대, 60년대 강남 재개발 되기 전에 강남 땅을 사신 일원이셨어요.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강남 땅 사신 조합을 만드신 분이 있었고 그 조합의 일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상업활동 하다가 남아 도는 자금 투자용으로 강남 땅 산 건데 그게 그분들이 사고 나서 한 10년 후에 실제로 강남 재개발이 들어간 거죠. 그 소식을 알고 샀다기에는 되게 일찍부터 강남 땅에 투자하셨던 분들. 강남 아파트 개발 최대 수혜자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타워팰리스 음마 아파트 말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던 땅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 연평균 성장률은 10% 넘게 성장할 걸로 본다. 여기서 하는 신사업이 스마트 농업이잖아요. 아직 여기서 매출의 1%, 2%만 해당되지만 이쪽에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이제 실내에서 재배하는 스마트팜 모습이죠. 스마트팜 실제로 이 설비 값은 많이 들겠지만 스마트팜은 밤에도 계속 햇빛을 쬐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야외나 하우스에서 기르는 것보다 동일 시간 대비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는 거죠. 조명도 기존 조명이 아니고 또 LED 조명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거는 2024년 2월부터 제대로 스마트팜 작물들을 유통할 예정이라 합니다. 성보학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응애가 여기 있다. 이게 거의 안 보여. 먼지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요. 응애가. 이렇게 되네. 응애가 막 끼면은 하얗게. 같은 계통 약재도 되게 쓰면 안 되군요. 그래서 아까 응원 썼다가
다른 응애 감멸제 써줘야 되는 거군요. 이 응애가 그런 과수작물들 이파리에 많이 꼬인다 합니다. 열매에 꼬이는 건 아니고 이파리에 꼬이는 거예요. 이파리를 말라 죽게 하는.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회사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투자하는 회사